오전엔 대장동, 오후엔 위증교사. 106일 만에 2심.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위증교사 재판을 받았죠? 오전, 오후 바로 옆 법정에 어제 오전 311호 법정 대장동 1심 재판, 어제 오후 312호 법정 위증교사 2심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2심이 이제야 첫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요즘 재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입장. 자, 그리고 3월 26일에는 앞서 얘기도 됐습니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와 검찰 간에 논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치적 마련에 이 대표가 집착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왜 벌지 못했냐, 배임이다라는 건 과연 타당하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이 논쟁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 대표, 검찰 관련자들 억압해서 진술을 만들어냈다. 숲이 소나무 숲인지 멀리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숲에 들어가서 DNA 분석하면 알기가 어려워진다. 검찰의 주장은 과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참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이 대표는 반박했고 검찰은 지적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대장동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관련자들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다가 풀려냈다가 구속됐다가 재판이 하도 길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구속 기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보석으로 지금 정진상 씨부터 해가지고 다 풀려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재판은 앞으로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어제 재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도 이거 언제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네.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대장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벼운 사건이지만 위증교사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위증교사죄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월 1일에 제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 5월 정도에 한두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위증교사죄가 그 이전에 판결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테니까 그냥 이 대표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그 재판에 공판에 몇 번 출석하는 정도로 이 재판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위증교사 2심 얘기 주셨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에 설전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 유죄 증거를 1심 판단에서 누락시켰다.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 이후 뭉뚱그려 어느 부분이 실제 증거가 달라서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런 대목을 또 짚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 2002년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다. 검찰, 합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허구다. 이 대표도 허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재판부, 2002년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위증이 인정됐습니다. 위증에 이르게 한 교사 행위도 있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성을 갖고 있는 위증 교사는 아니다라는 게 1심 판결의 주된 논리입니다. 그때 당시 공개됐던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검찰도 나를 숨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들은 얘기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네. 그 기억하세요 혹시? 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KBS 측하고 뭐 협의도 좀 하고. 네.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다.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기억이 안 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해달라. 유리한 증언을 교사했다. 위증 교사다 아니다. 논쟁입니다. 검찰에서는 1심이 중요한 유죄 증거를 누락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어제 재판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2심 결과는 언제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위증은 있었죠. 그리고 증언을 해달라는 교사 행위도 있었지만 그게 의도성이 있는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게 이제 1심 무죄 판단의 논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방송에 나온 뭐 녹취 내용을 보더라도 뭐 사실 위증이 되려면은 이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이제 진술하는 게 위증이고 그걸 이제 허위를 하도록 위증 교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이 없던 사람을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지 교사가 되는 건데 사실 저 발언을 봐서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던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환기시키는 정도 수준의 발언이거든요. 저거는 사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저 정도 발언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저는 A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B라고 얘기해달라. 이런 명시적인 뭐 거짓말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시킨 부분도 없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지 않았냐라고 과거 얘기를 얘기한 걸 가지고 위증이다, 위증교사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사실 그 자체가 좀 무리한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살다 위증이 인정됐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는요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게 그게 위증 교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녹취록까지 있고 그 녹취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있다라고 해주면 되지. 그게 교사하는 것 말고 그게 무엇인가? 더군다나 신분 관계를 따지면요. 김모 씨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랑 비유했냐면은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음주하고 운전을 따로따로 그 해가지고 무죄 만든 거 아니냐. 술 마실 수 있죠. 음주니 무슨 범죄입니까? 그다음에 저도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운전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음주운전이 합해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중대한 위증교사라고 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위증한 사람만 그러한 처벌을 한 걸 보고 어떤 그 법대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굉장히 기교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혀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2002년 당시에 그 김병현 전 시장 측하고 KBS가 서로 조금 협의해서 나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그 대목, 거기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그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라고 얘기한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변론 요지서에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라고 했던 김진성 씨의 진술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뺐냐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질문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진술의 요지는 빼버리고 뭔가 몰아가기 위한 그런 검찰의 태도 아니냐라는 것들을 뭐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런 이제 뭐 한 번 더 그 공판 준비기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쪽에서 할 얘기들을 충분히 하면 뭐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판사들도 판결문을 제가 직접 저희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 아니라도 판결문 열람을 통해서 다른 판사가 한 판결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본 판사들이 많습니다. 중론이 뭐냐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판사들 스스로도 물론 직접 재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로 이 위중교사 사건은 뭔가 좀 모순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허점이 있는 그런 1심 판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법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심에서는 변경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어제 공판기일에서 2002년도에 있는 녹취록을 한번 제출해달라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2002년에 그 KBS 그 PD분하고 예. 김병랑 당시 시장하고 이제 나눈 그런데 무슨 내용이 좀 오갔는지 그 자리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1심 판결이 상당히 그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유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